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에서는 매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간 이슈 진단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8월 한 달간 쏟아진 뉴스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혼선 빚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문제를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가장 뜨거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대전이 제외되고 전남과 경남으로만 간다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근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포함한 삼각 체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이 그 전남하고 이제 경남 또 동시에 이제 좀 지정이 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사업 추진 과정의 논란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호택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대전시가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이제 대전시의 행정을 보면 항상 좀 뭐가 좀 부족해 보여요. 네. 지난 그 허태정 시장 때도 보면은 K바이오 허브라든지 또 뭐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항공우주청이 사실은 이제 경남 진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항상 뺏겼어요. 글쎄 말입니다. 뺏기고 나서도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대전시 행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 날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 한 20일 정도 후에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그 과기부 장관에게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전남과 경남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지역에서는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만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로 좀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조승래 의원의 그 발언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이석봉 정무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가서 또 1인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전의 정치권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또 전화를 해서 네. 또 그 뭐 여부를 좀 따져보고 또 확답을 받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좀 빠지게 되면은 그냥 체념하고 이렇게 말았을 것 같은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대전시 행정의 어떤 출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얻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하고 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사실 발표 조승래 의원이 이제 발언이 알려진 첫날은 대전시의 반응이 모든 사람이 느꼈을 거예요. 좀 미온적이다. 근데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그런 비판 여론이 일어나니까 대전시에서 좀 반발을 하고 이석봉 부시장이 1인 시위도 좀 하긴 했었는데 대응 과정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비판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표가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과거의 행태를 보인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장우 시장이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렇게 방관한 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또 이렇게 채찍을 가하니까 공무원들이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대전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그 정신 자세는 좀 가다듬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우리는 한번 넘어지면 거기에서 이렇게 포기를 하고 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번이 어떤 새로운 출발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논란이 이제 좀 커지니까 이장우 시장도 이제 경제수석하고 직접 통화도 하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를 좀 하긴 했었죠. 한 가지 좀 더 아쉬운 점은 이제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도 좀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네. 처음에 이제 전남과 경남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마지못해서 이제 등 떠밀려서 대통령이 이제 대전을 포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엇박자 논란도 좀 나오는데 이성 교수님은 좀 그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과기부 입장에서는 조금 뭐 황당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국회 과통위에서 조성래 의원이 역시 질의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현재 상황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전이라는 부분까지 해서 삼각 체제로 이제 간다까지는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럼 대전에는 무엇을 줄 거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라는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 고흥에 발사센터 나로 그렇죠. 발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발사체하고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가래를 탔는데, 대전은 이제 그 연구하고 인력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있어서 대전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든다. 네, 특히나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분야에 있어서 클러스터는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9월에 예타에 지금 포함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과기부에서 지금 발을 뺀 상태거든요. 네. 예. 아직 그럼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걱정이 이제 대전 하면 이제 연구 개발 중심으로 이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원래 대전이 그동안 해오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사실 명목상 삼각 체제에 넣었지만 사실상 얻는 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전이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와 개발 기능의 기관들이 전남이나 경남으로 오히려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이 돼서 막았다. 네. 예, 뭐 그 정도의 성과는 있다. 이렇게 그 관계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뺏길 것을 일단은 차단하는 형태까지는 됐다. 이런 정도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성은정 처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이희성 교수님은 과기정통부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 이제 대통령 발표 보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유기적으로 이제 대통령실과 좀 그 국무위원들 정부가 잘 안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엇박자 논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선 이제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진행이 되는 일이다 보니 아마도 이제 대통령의 정책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이제 소통이 잘 되어야지만 이게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지금 이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과기정통부하고뿐만이 아니라 실은 얼마 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해서 이제 중앙동 신청사로 이전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행안부의 입장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한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맞습니다. 이제 뒤늦게 이제 입장들을 발표하게 되는 네네. 이런 식의 엇박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그 정책들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주무부서에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신뢰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논란 속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대전을 언급하고 이제 삼각 체제 포함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역 산업계에서는 아무튼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사실상 뺏길 뻔했는데 이제 삼각체제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해서 그 지정에 좀 기대가 높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지역 우주 산업 경쟁력 높이려면 여러 가지 좀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되고 특화지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겁니다. 투입이 되고 기존에 했던 연구 개발에 또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더 고난이도의 어떤 그 연구 성과물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용화시키느냐, 이것이 지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된 연구물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과감하게 저는 민간에게 좀 기술 이전을 시켜서 그것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수익 창출 모델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능 실험을 위한 어떤 테스트 패드 이런 것도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바로 이것이 이제 실용화되는데 민간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지역에 이 우주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그 연구 기관들은 많이 있지만 이것을 총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 그 우주 산업 클러스터 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하다 보면 저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컨트롤 타워 언급하신 거는 뭐 항공우주청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공우주청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항공우주청은 일단은 경남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제 네. 얘기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전의 연구개발 우리가 이제 특구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것을 왜냐하면 기관이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글쎄 지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이슈가 되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대전에도 이제 연구기관은 물론 있지만 관련 기업들도 많고 세종에도 또 은근히 많아요. 또 충남에도 좀 있고 또 세종에는 과기정통부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지역에서도 좀 이제 세종 쪽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수립 같은 게 뭐가 좀 필요할까요? 뭐 지원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겠죠. 우선은 이제 뭐 전문적인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마인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은 이제 어떤 우주 산업 연구와 관계되어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대전에서 그동안 연구되어 있는 결과들이 집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연구 성과로도 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세종도 이제 근처에서 있어서 마찬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주 산업 다양하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어떤 그런 산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대전에서 그동안 충분히 집적되어 온 연구 결과 이 부분들이 꾸준히 그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정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하는 어떤 그런 네. 무난한 백반집보다는 하나 그 전략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이제 대전에서나 이제 그 인근에서는 아마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떤 탁월한 어떤 성과를 내는 것 이렇게 내도록 그리고 지치지 않고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국가에서의 정책 자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성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예타에 같이 이제 포함돼서 좀 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 언론에서도 그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전남, 경남이 발표될 때 대전도 좀 같이 동시에 포함되고 예타도 동시에 진행돼야지 무르르듯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돼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까 보시기에는 정부는 한 발 지금 물러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과기부 입장에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특화지구를 지정을 했고 그 네. 당시 이제 대전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정치적 역량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지금 포함된 상황에서 그러면 경남하고 전남은 벌써부터 그쪽 지역의 언론이나 여론을 보면은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왜 대전을 왜 포함시켰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같은 경우는 고흥에 그 발사 센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연구 개발 기능을
전남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던 전략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전이 포함되면서 전남은 어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그 카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생산 라인이에요. 공장이고 연구 개발에 대한 건 서울 사무소와 대전 사무소를 두면서 고급 인력들이 개발은 이쪽에서 한단 말이죠. 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과기부의 입장 조금 난처할 수가 있겠고 바로 9월에 대전까지 포함한 예탈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은 그러면 연구 개발이라는 거에 한정돼서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글쎄 때문에 말입니다. 실증 실험을 통한 좀 범위를 확장을 해야 되고 일부 생산 기능까지도 대전으로 좀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지역 간 경쟁이 사실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건 지역 갈등 소지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불가피하게. 있고 2031년까지 이제 8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굉장히 지역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의 그 미래 먹거리 창출 또 지역의 이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저희가 지켜내야 될 거는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예, 이제 교수님, 예, 아침에 추가로. 제가 뭐 이장우 시장 뭐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어제도 지금 천안에서 이제 국민의힘 그렇죠. 연찬회가 연찬회가 열렸었죠. 예.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또 각부 장관들 다 이제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과기부 장관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약속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아도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9월 달에 이것이 이제 동시에 같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다른 전남이나 그다음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걸 심의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결정이 된 거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사업 계획이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련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좀 잘 진행됐으면 좀 바라고요. 그 방위사업청 이전 문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었죠. 이제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례적으로 주말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방위사업청 대전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지정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지만 방사청 이전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해성 교수님 어떻게 좀 밝다고 보세요? 이건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뭐 일단은 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 그 이장우 시장이 그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좀 그렇죠. 열어서 그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알게 됐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먼저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못 받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이장우 시장이 먼저 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통화 과정에서 이장우 시장이 좀 건의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뭐 네.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방사청 이전이 대전으로 오는 과정에서 지금 논산시가 이 부분에 좀 끼어들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청은 어떻게 보면 조달 기능이에요. 조달의 업무 기능이고 방사청을 유치함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방산 업체가 대전에 많이 와서 지역의 지역 경제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대전은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논산시가 파고드는 겁니다. 대전과 논산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알짜인 방산산업체의 유치는 논산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방사청이 온다는 거에서 환영과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실제 알짜인 방산업체를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만한 이제 부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장우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대전시에 지금 500만 평 지금 부지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산업용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인데 저는 이제 논산이 좀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대전에서 이미 지금 이것을 뭐 확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껴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반사 이익을
좀 얻어보겠다라고 네. 하는 뭐 고대 전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또 충청도 양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실은 좀 업무 추진하는데 서로 또 출애라는 출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응원할 건 응원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사실 우리 충청권에서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로 새로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장 정도 되려면 국회의원 재선 이상은 좀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만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비서실에 전화할 수 있고 또 대통령과 친한 관계였다면 서로 또 전화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충남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또 충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힘 있는 또 뭐 추진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아무튼 하나 좀 우려되는 네. 부분은 말씀하신 데에서 실은 이게 이제 지역 간에서의 과다한 경쟁, 출혈 경쟁, 결국에는 치킨 경쟁이 되게끔 지역에서 어떤 그런 중앙에서 그렇게 내모는 어떤 그런 행태들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산업 부분이 됐든 교육 부분이 됐든 특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경쟁력 있게 갖춰가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부분에서도 지금 뭐 오늘 얘기됐던 여러 가지에서도 다 지금 대통령이 입만 보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그런 충분한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중앙에서 명확한 어떤 그런 시그널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간에 이제 이게 뭐 없는 정책을 우리가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공약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빨리 좀 실행해 달라. 이제 그런 의지를 표현했는데 그걸 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그 현상들 아닌가요?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성 처장님은 좀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윤 정부의 이제 지역 홀대론 거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역사회 여론은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사실 지역을 언급하긴 했었죠. 이제 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에 넣겠다. 그리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부산 엑스포 이제 지원 관련 그 언급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제 국정과제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단 말이에요. 좀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성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좀? 우선 이제 균형 발전하고 이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머리와 가슴이 지금 따로 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처해져 있는 국토 12%에 해당하는데 지금 과반 이상의 수도권 인구들이 살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목도하고 있는 분명히 이제 불균형의 상태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말 특이하게 지방 균형 발전 특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만큼 역점을 두고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발언들까지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되돌아봤을 때 세종시에 우선 국한에서 보더라도 국무회의를 이제 뭐 격주로 개최하겠다. 그리고 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월에 한 차례씩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져 온 점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획이 잘못 이행되지 못했을 때 그러면 다음의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획을 이행해야 할지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나와야지 그런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겠다는 윤 정부의 어떤 그런 이해 그런 것들이 될 테지만 지금 그 이후에 계속 진행돼야 되는 후속 작업이라든지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수치화되거나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지가 있나 이런 의구심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최우택 교수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정말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취임사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는 뭐 지방시대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여러 가지 공약들도 거기에 이제 넣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취임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 가셔서 시정연설 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 안 하셨고요. 또 며칠 전에 그 100일 기자회견할 때도 지방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실 지방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통폐합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기능이 다 마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이제 같이 묶고 좀 축소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기다려보면 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지금 뭐 행정안전부의 무슨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데 참여하면서 가서 이제 그 상황들을 좀 보고 제가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면 아직 갈 길은 좀 멀은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우리 지역을 국한해서 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정적인 얘기를 지난번 민방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에서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축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도 네. 축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이게 자문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참여를 해봤는데 맨날 회의만 하지 사실은 그게 실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성격보다는 차라리 행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이것을 좀 바꾸는 작업도 차제에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 교수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튼 지역 균형 발전 그 의지가 조금 이제 후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 지방시대위원회 이제 다음 달 출범 예정이잖아요. 이제 네네. 최우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문기구들은 사실상 이제 큰 역할을 못 한다고 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게요. 균형발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10조 가까운 돈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한 반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법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예산들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은 할 수가 없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자문기구에 머물를 공산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 있던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 해외 코로나19라든가 여건이 어려워서 국내로 이제 유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유턴 기업들이 수도권에도 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부분도 상당히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정책이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정책과 그리고 이제 그 행정체계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특별법에 의한 위원회를 시행령에 의한 자문기구로 전락시켜서 실질적인 행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공에 있어서 어떤 발언 속에서 지역이 빠졌다, 지방이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를 지방 시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우택 교수님은 이제 혁신도시 이제 이전 문제, 그 문제도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민주당 그 김영배 의원이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법무부하고 여가부 이제 세종시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 처장님 뭐 어떻게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환영 성명도 한번 내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제 두 시민단체에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무부하고 이제 여가부 이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법무부 같은 경우에서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돼 있어서 긴밀하게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근데 여가부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
국정의 어떤 그런 비율을 좀 낮추자라고 하는 데에서 꾸준히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실은 약간 이제 좀 훼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뭐 법무부 장관과 관계되어 있어서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의미를 좀 퇴색하려고 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좀 보이지만 하지만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그 정부 기관을 이전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네.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전과 관계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훼손하는 것보다는 이전을 해서 그래서 행정과 행정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세종시를 만드는데 다른 부처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그렇게 뭐 이전을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제 여가부는 뭐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법무부는 좀 과천에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법무부 뭐 이전 얘기는 장관에게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전혀 공론화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해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 좀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외교통일 국방 같은 경우는 뭐 특수하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 있어도 되는데 지금 나머지 두 개인 그 법무부하고 여가부는 이제 세종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렇다면 효율성이라든가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법무부는 예전의 법무부가 아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거의 소통령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국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민정수석실 했던 역할도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뭐 물론 김영배 의원이 발의를 통해서 어떤 법 체계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근거를 만드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행안부에서는 그 입법고시라는 또 절차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특히나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는 이런 법무부 체제에서 세종시로 내려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가부는 말씀하신 대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우리가 뭐 박수치고 환영하기보다는 냉철히 보면은 조금 속빈 강정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최우택 교수님 한 말씀 더? 한 말씀 더 할게요. 네, 한 번 더 하시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야당에서 발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성 교수 얘기한 대로 이 법무부를 정치적으로 좀 분리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의도가 조금은 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뭐 여가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폐지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 퍼즐이 이 두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관이 내려오게 되면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수도의 완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꼭 이전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해야 된다는 이제 당위성은 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미 그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속도전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좀 속도를 좀 늦추면서 천천히 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뭐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시작은 노무현 정부가 했지만은 네. 완성은 윤석열 정부가 했다. 이런 좀 멋있는 그 워딩이 남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 그 국무위원들도 다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이제 그 업무 수행 능력 아주 초라한 성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 꼴찌였었고 이제 뭐 대전, 충남 그분들도 다 이제 하위권을 기록했는데 사실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도 이렇게 좀 박한 평가가 나온 거는 뭐 진심이 좀 민심이 좀 그만큼 나쁘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성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 한번 결과는 보셨죠? 여론조사 결과. 예, 봤고요. 좀 충청권이 다 하위권이어서 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확산 시에 이전에는 지역만의 다양한 그 좀 정책들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표돼 있지 않은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생과 특히나 시민의 삶과 연동되어 있던 그런 정책들 특히
원통대전이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임 정부라는 비판 기조를 좀 이어갔지 않습니까? 네. 트램이라든가 특히 UCLG에 대한 부분들 비판을 하면서 구체적인 비전 제시라든가 대안이 없다 보니까 좀 이 부분도 그렇게 좀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인사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업무 스타일의 부분도 지금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40% 중반대 어떤 지지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세종은 20, 30대 주요인 그 청년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 갈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종시의 그 젊은 층이 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그 시장 지지도까지도 좀 연동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좀 세종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호택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희성 교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공직사회 인사 또 이제 민선 7기를 이제 탓하는 듯한 그런 이제 책임 돌리기, 뭐 이제 주민참여 예산 삭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세요?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냐면 지금 소위 얘기해서 영호남의 자치단체장들은 다 상위권에 랭크돼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의 지지도를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100일밖에 안 됐는데 100일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 며칠 뭐 한 50일 됐나요, 지금? 50일밖에 안 됐는데 뭐 시장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다라고 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한 20% 딱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국민의힘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경북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치단체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지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가지고서 투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지역에서는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사실은 현 정부를 그래도 밀어서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탄생을 시켰지만은 지금 지지도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여기에 지금 평가에 들어간 것이지 저는 지금 뭐 한 50일 동안 한 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반영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네. 새로운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혜성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만한 거 좀 짧게 있으세요? 예, 충청권이 다 지금 지역보다 경남이나 전남 지역보다 정치적 낮죠. 관심도는 낮은 건 사실인데 이제 예. 직무 수행 평가가 리얼미터에서 이제 매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민선 7기 때 이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지금 현 이장우 시장께서 전 시장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지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항상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좀 왜 그런지를 좀 한번 좀 점검하고 또 이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직무 수행 평가를 좀 높게 받을지를 좀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은정 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활동하시는 지역에 이제 최민호 시장이 이제 전국 꼴찌의 그런 이제 지지율을 받으셨고, 근데 지금 최호택 교수님과 이희성 교수님은 진단하시는 게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낮은 성적표를 받았나? 처장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은 미래를 보고 뽑고 지방선거는 이제 현재 혹은 과거를 보고 뽑는다라고 했을 때 실은 이제 최호택 교수님하고 이제 저는 의견을 좀 같이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되고 국힘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에서 지역에서도 같은 당에서 이렇게 해서 선출을 시켜 놓으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좀 달라지거나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거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되돌아보니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100일이 아직 안 되기는 했지만 섣부르지만 그렇게 크게 뭐가 달라진 게 있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 게 있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전 행정에 관련해서 집요하게 좀 잘못된
거나 아니면 민원으로 얘기됐던 것들을 뒤집는 거, 이게 여기에 이제 좀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결과 나오기 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오히려 최민우 시장이 그 선거 때 나오는 공보물에서는 최우수라고 하는 거를 받았었거든요. 네. 굉장히 공약 자체가 촘촘하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해서 불과 일주일 전에도 또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10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섣부른 결과를 얘기를 하고 그 결과가 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보다 높은 점수를 직무수행 평가에서 받았거든요.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뭘까라고 하는 점도 같이 좀 지자체 단체장들께서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성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지금 활발하게 이제 임기 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자치단체장들께서 대전은 이제 뭐 우주산업 클러스터, 방사청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충남 같은 경우도 이제 김태흠 지사 이제 뭐 베이밸리 아산 베이밸리 시티도 추진하시고 안면도 개발도 이제 하시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세종은 좀 조용하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나쁜 의미이지 말이죠. 이제 세종 집무실도 제대로 지금 처리 못한다. 그런 비판은 지역에서는 없습니까, 좀? 지역에서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서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실은 그동안에서는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을 좀 완성되는 데까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장에게 기대했던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눈에 더 띄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쪽 부분에서 어느 하나도 지금 소홀히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시장님께는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뭐 따로 한번 그것도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좀 추가를 좀 하자면요. 그 설문 내용에 이제 그러니까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같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개 지역 공이 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1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충남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었고요. 세종은 부동산 안정이었고 세 번째가 좀 다릅니다. 세 번째가 충남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 활성화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대전은 복지 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를 좀 시급히 확충해달라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이런 것이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아서 실행할 것인지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면 뭐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현안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이걸 잘 풀어나가야지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결국 이제 정치가 잘 풀려야지 저희 포함해서 교수님, 저 포함해서 다 저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선 8기가 뭐 정당이나 개인의 이제 호불호를 떠나서 잘 좀 순항하기를 누구나 좀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이성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선 8기 그 순항하려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언급을 하실까요? 아니면 활동하시는 지역별로 한번 한 군데씩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3년 지속화되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민생이 피폐돼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민선 8기에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그 시기를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것 중에 이제 경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바로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촘촘한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 주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이자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지 얘기도 하셨는데 이 복지라는 부분이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그 세모녀 관련된 그렇죠. 그런 소식도 계속 접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복지 사각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복지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과 또 새로운 어떤 의제를 좀 발굴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연동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라는 부분도 역시 중요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의 협조 그리고 협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성 처장님도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죠. 세종만 해주셔도 상관없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해주셔도 상관없고.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데에서 자치가 되려면은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인적, 물적 자원들이 다 그 지역마다에서 지방마다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의 경쟁, 굳이 불필요한 경쟁까지도 부추기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지만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특장점들이 있는 것들을 지역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는, 중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과제도 같이 제시가 되어야지 지역마다에서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치킨 경쟁과 같은 서로 제살 깎아먹는 그러한 경쟁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호택 교수님도 이제 마지막 그 네. 조언 한번 부탁드릴 텐데 아무튼 충청권 시도지사 이제 정당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성적표는 사실 좀 이제 실망스럽게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좀 순항하려면 어떤 좀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들의 실적이 나빠서 성적표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나쁜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떨어졌을 때 체념하고 말았는데 이걸 끝까지 물고 나서 이제 해내는 모습들이 지금 하나씩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충남 같은 경우에도 뭐 원산도 개발이니 등등해서 엄청나게 지금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힘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자치단장이 되고 또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과 그런 가까운 인맥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힘 있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역에서 이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치단체장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당이 좀 달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것을 이제 원팀이 꼭 좋은 것만 아니고 이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게 뭐냐면 조승래 의원의 그런 지적에 의해서 이장우 시장이 바로 협조하면서 또 성과를 이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협치가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은 우리 처장님 계셔서 죄송한데요. 그동안에는 진보 정권이 자치단체를 장악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좀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네. 좀 조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조금씩 이렇게 뭐 성명서도 발표하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비판도 하시지만은 좀 과감한 대안도 좀 제시를 해주면서 협조하면서 나가면 지역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세 분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월간 이슈 진단 새로운 기획으로 좀 이렇게 함께 한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9월에는 좀 더 희망적인 소식을 더 많이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 함께 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